오늘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원 가족 여러분들께 해드릴 얘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 20년 전이면 제가 여러분 군대에서 복무할 때 얘기거든요. 군 복무 시절 얘기인데 그때 제가 책을 한 권 사가지고 부대로 복귀를 합니다. 어떤 책이냐?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신 경영학의 최고 구루 대가 피터 드러커의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이었어요. 그냥 제가 당시 그런 책을 많이 안 읽어 봤었거든요. 근데 서점에 갔다가 그런 책이 꽂혔었나 봐요. 그래서 경영 경제 코너에서 그 책을 한 권 사 갖고 부대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원서를 사간 게 아니라 번역본을 사간 거예요. 한글로 써져 있는 책을 갖고 간 건데 이렇게 읽는데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읽고 또 읽어도 읽혀지지가 않아. 왜 그랬을까? 문해력이 충분하지 않고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이 되지 않았고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결국에 그걸 완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문해력이 안 되고 독해력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럼 그 책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관련 서적들을 꾸역꾸역 힘들어도 읽어 나가면서 뇌를 진짜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를 바꿔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다? 임계점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책을 읽고 제가 "아우 이거 안 읽혀. 나는 이 책 안 읽어. 아 이 책 너무 어렵네. 이런 책 평생 안 읽을 거야." 그러면은 계속 그다음에 경영, 경제 관련 서적 어려운 거를 못 읽었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밑줄도 긋고 다시 읽고 다시 읽어서 또 관련 책들도 읽으면서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키우니까 그거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뇌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임계점을 넘기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어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영어 뭐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어를 지금 뭐 아주 유창하게 말하고 듣고 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읽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토익을 900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읽어보라면 영어 못 읽는 분들도 많을 거고, 어떤 분은 나름 영어를 나름대로 했는데 영어를 아예 못 읽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뇌가 영어하는 뇌가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의 차이예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억울한 게 뭐냐면은 노력을 100을 해요. 근데 누구는 임계점을 넘겨. 그러면 그 노력이 뇌를 바꿉니다. 임계점을 넘으면서 진짜로 물리적 화학적으로 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하는 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뇌가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지만 안 쓰면은 안 쓰는 쪽으로 바뀌겠죠. 근데 임계점을 넘겼기 때문에 그게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다음에 쪼끔만 다시 반복을 해 주면은 그게 다시 살아나. 근데 임계점을 못 넘긴 사람은 예를 들어 100 까지 했어야 되는데 임계점이 100 이었는데 98 까지 해서 임계점을 못 넘겼어. 그러면 토익 점수만 남고 영어 실력은 뇌에 남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임계점을 넘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계속 피곤한 거예요. 계속 피곤한 겁니다. 오늘은 이 PDS 다이어리 리뷰하는 날인데 제가 이 다이어리 왜 쓰기로 결심했다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제 임계점을 한번 또 넘어서고 싶어서. 특히 영어 공부 측면에서. 저는 최근 한 5-6주 동안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웠어요. 최소한 600-700개 외웠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리 없었으면은 죽어도 못 외웠습니다. 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암기라는 거는 노력의 가장 비례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면은 어떻다? 외울 방법은 없어요. 저는 진짜로 여기 다이어리를 이거 레마타이제이션 아니면 우린 이제 표제 추출 같은 걸로 형태소 분석, 우리나라 말이니까 형태소 분석으로 분석을 하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1 위, 2 위는 영어랑 건강이에요. 지금 저한테 되게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브로큰 잉글리시를 굉장한 컨피던스로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말하기 듣기는 어느 정도 하는데 그거를 더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읽기를 제가 한국어로 속도를 100 으로 읽는다마는 영어로는 60-70 밖에 못 읽거든요. 그다음에 심지어 모르는 단어도 여전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수거 같은 거, 도치된 거, 그다음에 배경 지식이 없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글 읽는 거에 비해서 속도도 반밖에 안 나오죠. 저는 2학 영어를 읽는 거 좀 노력을 많이 해서 한국어 읽는 거보다도 10% 20%더 빨리 읽고 싶은 목표 의식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 살면은 정보 습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할 일 뭐지? 들을 일 이제 들을 일은 많죠. 유튜브 많이 보니까.
말할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한국에 살면서. 저는 이 정도 영어로 영어도 하고 뭐 미국에서 병원도 가고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국에서 살아도 영어로 정보 습득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목표 의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늦어도 진짜로 빠르면은 만 2년 뒤에 미국에서 뭔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니까 말도 인제 브로큰 잉글리시를 넘어서서 왜냐면 내가 을이 될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로 정말 유창하게 잘해야겠다. 쉽고 간결한 영어를 잘해야겠다. 그러려면은 이미 나쁜 습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뽀개는 수준으로 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그냥 노력으로는 안 되고 다이어리 써 가면서 하루 3 시간 이상 노력은 투입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제가 들어 갖고 다이어리를 열심히 써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저절로 생겼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죠. 여러분 기록은 무서운 거예요. 제가 6주 썼거든요. 그럼 하루에 3 시간씩 영어 공부했냐? 안 했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매일같이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잘하기 때문에 사실 초보에서 이게 초급 벗어나는 거 아니면 중급까지 가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중급에서 고급이 가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도 "영어는 쪼끔 더 잘하고 싶습니다." 말을 많이 했었는데 난이도가 있어요. 왜? 나쁜 습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나쁜 습관이. 어?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3 시간씩 시간을 확보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고 말해 버리면 저는 그 목표에 다가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나중에 저희 인제 영어 독립 서비스에 좀 업데이트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 갖고 단어를 추가적으로 좀 평소에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단어 외워야 될 게 있어서 그걸 외우고 있는데 그런 단어를 제가 진짜로 몇 달 동안 몇 달이 아니죠. 6 주니깐 한 달 반 동안 여기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거의 진짜 700-800개 외웠어요. 어 2주 동안 제일 많이 외울 때는 300-400개 외웠어요, 300-400개 진짜로. 저는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책이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여러분 책이 한 300 쪽짜리가 있으면은 이게 작은 책은 단어가 5만 번이 쓰입니다. 5만 번이 쓰였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거기에 시계라는 clock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뭐 catch라는 동사가 들어갔으면은 그런 번은 두세 번 쓸 수가 있어요. 자주 쓰는 단어니까. 어떤 단어는 인제 거의 인제 80%의 단어는 빈도가 다 한두 번밖에 안 쓰여요. 한두 번밖에 안 씁니다. 저는 이미 그래서 5만 개를 인제 빈도 인제 많이 쓰는 빈도를 다 합쳐 내 갖고 각각의 단어를 추려내면 실제 5만 개에서 실제 나오는 단어는 한 8천 개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상위 단어가 여러 번 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 8천 개 단어에서 웬만하면 6천 개에서 7천 개는 알아요. 근데 나머지 1,000 개를 다 외운 다음에 독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독해를 했을 때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좀 독해 실력을 올려 드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인제 뭐죠? 우리가 인제 몇 법칙 베이스로 영어 독립을 공부하면은 10% 20% 이렇게 커버한다는 걸 뭐 60% 70% 커버한다. 1,000개 외우면은 60% 5,000개 외우면 웬만한 지문은 80% 까지는 90% 까지는 커버한다는 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럼 그 나머지 10% 까지 다 알고 책을 보면은 책이 얼마나 술술 읽힐까? 그거를 좀 제가 저 공부할 겸 저희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려고 제가 실험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단어를 외운 거거든요. 그래 놓고 제가 실제로 책을 보니까 어떠냐. 와 진짜로 일단은 모르는 단어가 없으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저처럼 외국에서 살아도 책을 읽으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기술적으로 모르는 단어를 뽑아 놓고 외워 놓고 책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예 없어요. 너무 쾌적한 거 읽는데. 여전히 그다음에 막 이렇게 도치된 거, 그다음에 관계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 그다음에 좀 수거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구동사 같은 것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인제 그런 거 찾아가면서 읽는 건데 너무 쾌적하게 읽는 거예요. 너무 쾌적하게.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제가 단어를 외우는 제가 나중에 영어 독립 채널에서는 제가 어떻게 또 300 개를 외웠는지 꿀팁도 알려드릴 건데 꿀팁 전에는 근간이 있거든요. 하루에 최소 1 시간은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빵 시간 쓴 날도 많아요. 근데 어떤 날은 3 시간 쓴 날도 있고 단어를 외우려고 겁나게 시간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단어를 외워서 장기 기억으로 확실히 넘어간 단어들이 있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확실히 넘어간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은 뭐 나중에 되면 휘발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뇌가 어느 정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바꾸려고 인풋을 어마어마하게 때려 박은 거죠. 그럼 어때요?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피곤하지만 한번 외워두면은 한동안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선순환으로 갈 거냐 악순환에서 머물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한 일인데, 일단은 이거의 시작은 여러분 시간 관리고 시간 배분을 통해서 얼마나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뇌를 바꿀 것인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제가 오늘 독서 얘기도 해 드리고 나는 처음에 책 읽는 뇌가 아니었는데 자꾸 읽으니깐 책 읽는 뇌가 됐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어 얘기도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리뷰도 좀 제가 간략하게 해 드리면은, 제가 하나 읽어 드리면, 화요일 거 읽어 드리면은 단어 100 개를 외웠다. 이날 100 개를 다 외운 건 아니고 전날 이렇게 누적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100 개를 묶으려고 이렇게 뭉탱이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날 인제 그걸 완료를 한 거예요. 단어 100 개를 외웠다. 진짜 제대로 외웠다. 이렇게 썼어요. 더비의 중요한 작업을 잘 마무리했다. 확실히 1시 넘어까지, 새벽 1시 넘어까지 일을 하면 다음날 영향을 받는다. 제가 12시 반 전에는 무조건 자거든요. 근데 1시 넘어까지 일을 할 게 많아 갖고 하다 보니깐 되게 다음날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수술을 했죠, 여러분. 내일 병원 가서 수술 경과를 확인한다. 잘 마무리해서 빨리 운동을 너무 하고 싶다. 부족함을 느껴야 어 당연한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제가 굉장히 교훈적인 말을 적어 놨네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좀 부족한 모습도 보여 드리고 싶거든요. 뭐냐면은 10시 반에 잠깐 누웠는데 그냥 골아떨어졌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체력이 안 좋아져 갖고 저는 이날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10시 반에 골아떨어져서 그냥 아침까지 자 버린 거예요. 수술 후 체력이 확실히 죽은 게 느껴진다.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회복하면서 끌어올리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로봇처럼 무슨 인공지능처럼 뭐만 하면 딱 인풋 넣으면은 무슨 감정 없이 맨날 척척척 해내고 오늘 다 이해했어. 오케이. 그럴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맨날 괴롭고 이거 10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냥 회사 가서 이런 적도 있어요. 잠깐 이렇게 눈만 감고 있어야지 그랬는데 1시간 잠든 적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사람이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 거를, 근데 이런 다이어리를 안 쓰거나 여러분만의 어떤 뭐랄까 확고한 삶의 철학 기준점이 없으면은 그게 한번 이렇게 기분이 뭔가 잘못해서 흐트러지죠? 그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제가 관련해서 하나 또 말씀드릴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또 적었냐면은 생각 정리에 시간을 많이 썼다. 고민한다고 바로 답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치열한 고민의 누적이 결국 실패를 줄이고 성공의 확률을 높인다. 저는 이거 여러분들 오늘 뇌 얘기랑 상관없이 쓴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여러분 한 번에 뇌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냥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도 저는 뇌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뭐든 한 번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숫자,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 뭐 한 번 해놓고 두 번 해놓고 세 번 해놓고 왜 안 바뀌지?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생각 정리라고 해서 뭘 이렇게 그 큰 여기에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큰 제 스케치북에도 뭘 많이 쓰는데 여러분 맨날 똑같은 고민이에요. 맨날 똑같은 고민. 근데 그러다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고민하다 보면 그래도 답이 쪼끔씩 나오고 오답을 쪼금씩 줄이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해낸 것들에 대해서 자기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계획을 안 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이어리 자꾸 이런 거 써 보라는 거예요. 뭐 굳이 PDF 아니어도 좋아요.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이 뭐냐면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제가 요즘에 수술해서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모든 것이 효율이 떨어진다. 이럴 때일수록 구체적으로 차분히 적으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이날도 까딱하면은 진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난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오늘 그냥 계속 잘 거고 유튜브나 볼 거고 그냥 망가질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런 날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저도 그런 날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다이어리를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습관이 됐고 저를 다잡게 되더라고요. 어? 아무튼 이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건강에 신경을 더 쓰자. 건강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뭐도 적었냐면은 여기 그것도 있어요. 그냥 저강도 운동은 매일 하면서 동시에 고강도 운동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저는 PT를 갔다 온 날은 고강도 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다음 날 오늘은 피곤하니까 산책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침 오전에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은 일단은 매일 깔아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고강도 운동을 해야 제가 원하는 체력까지 다가갈 수가 있지. 여러분 자신을 관찰을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최근에 수술을 하고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 체력이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 보면은 저 척척 다 잘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도 잘하고 독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지만 체력이 약점이어서 이 세 개를 계속 같이 끌어잡아 당겨서 내려버리고 있어요. 너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서 우리 코치님, 제가 인제 수술해서 우리 PT를 못 가고 있는데 우리 코치님한테 따로 전화를 해서 "우리 코치님 저 좀 연구해서 저 좀 살려 주십시오." 이 통화도 30분 했어요. "코치님 저 좀 살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코치님한테 살려 달라고 하겠어요. "뭐든 할 테니깐 저 좀 살려 주십시오." 근데 그래 놓고 또 일 핑계로 뭐 또 뭐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제 루틴은 어느 정도 무너질 거예요. 근데 다이어리 같은 걸 쓰면은 그 깨진 루틴을 빠르게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면서 인제 단톡방도 같이 보면 좋고, 최근에는 인제 PDS 다이어리는 뭐 김경일 교수님 강연 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인제 익스클루지브한 강연도 있고 제가 거기에 또 인제 비밀 영상도 올려 드리고 그러거든요. 인제 그러면서 같이 으쌰으쌰 하고, 안 들어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느슨한 유대를 만들면서 또 뭔가를 같이 계속 해 보자고 으쌰으쌰 하면은 너무 좋죠. 저는 이거를 절 위해서 쓰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거든요. 2달 같이 쓰기로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 결국 저한테 다 그 그러니까 좋은 게 고스란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 힘으로 또 영상을 찍으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가잖아요. 이런 걸 건설적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환상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관계를 굉장히 갈구했는데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영어 독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건설적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너무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진심으로 PDS 다이어리 여러분들 꾸준히 열심히 쓰셨으면 좋겠고, PDS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목표하신 거 있잖아요. 무엇이 됐든 간에 임계점이 넘어서 뇌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리마인드 해 드리고 동기부여 해 드리고 멱살 캐리 해 드리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